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욱근의 혼술 10월 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그제 민주당이 이화영 수감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정인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죠. 자,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고, 지금 이재명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핵심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 그러니까 본인의 북한 방문, 또 경기도가 줘야 될 스마트팜 사업비 각각 300만 달러,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모를 리 없는데 모르고 있다고 잡아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한번 진술을 했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신 돈을 내주고 있다. 8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신 돈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그 한번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다가 그때 부인 백정아 씨가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소리 지르고, 그리고 회유가 시작이 됐죠. 회유가 시작이 되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진술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 청문회에, 거제 청문회에 이화영을 불러서 이 TV로 이제 중계가 되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서 봐라, 그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검사들의 해유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압박과 해유에 의해서. 그래서 그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실에 가서 술판을 벌였고, 연어를 배달시켜 먹었고, 무슨 진술을 위해서 입 맞추려고 세미나를 했고, 이거 전부 다 거짓으로 그전에 판명이 됐죠. 이 주장을 했을 때, 그때 그 술판이 없었다는 거, 출정 기록, 법무부의 출정 기록도 다 냈고, 교도관들 38명이 다 증언을 했고, 검사실의 사진까지 다 공개가 돼서 그런 해유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실제로 1심 법원에서도, 1심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유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다시 이화영을 불러내서, 감옥에서 불러내서 국회 법사위에 세워서 민주당이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은 결국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것을 몰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화영이 한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술을 한 이유가 정말 보고를 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의 자기들 이제 그 짜맞추는 과정에서 정말 보고를 해서가 아니고,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이고 검사들이 해유를 해서 거짓말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는 이재명은 몰랐다, 이 상황이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화영을 불러냈던 겁니다. 이화영을 불러내서 원맨 쇼를 펼치도록 했는데, 자, 그런데 그게 허탕이었다. 이화영이 그렇게 해서 내가 허위로 내가 진술을 했던 거야. 검찰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던 것은 가짜였어. 이거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청문회에 나와서 연어 파티, 진술 세미나 이렇게 막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자체가 허탕이었다. 왜냐하면은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이재명을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번에 6월 달에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재명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자백 진술을 공소장에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연어 파티, 진술 세미나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해유를 당했다, 그렇게 말한 부분인데, 본인이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진술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인데 아예 그 부분 빼버렸다는 겁니다. 왜? 다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 괜히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하영 거를 이 공소장에 집어넣으면 재판에서 이게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또 공세를 막 벌일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부분을 뺐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논란거리는 빼버렸다. 왜 뺐느냐? 다른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충분히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재명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김승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줬다는 것을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이하영이 한번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하영을 불러서 법사위에서 난리친 거. 그런 실토한 것은 자백했던 것은 내가 회유당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죠. 아유, 검찰이 공소장에 그 이하영이 한번 진술했다는 것을 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하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지난해 9월인데 이재명에 대해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 유창훈이 기각을 시켜버렸을 때 그때 작년 9월에 낸 구속영장에는 이하영의 자백 진술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뺐죠. 그때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피의자 이재명은 그때 작년 9월의 구속영장입니다. 2019년 7월 말경에 제2회 국제대회 출장에서 복귀한 이하영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한에서 어전 비용을 요구한다. 그 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 준 예가 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에게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대신 내준다는 것을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이하영이 한번 자백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것을 보고를 했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영장에 넣었죠. 그리고 그때를 전후해서 김성태가 이하영의 전화로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이 돈을 대신 내줘서 고맙다 했다. 이런 정황들도 그때 막 나왔었죠. 필리핀 제2의 국제대회 출장 갔다 와서 이재명에게 그런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하영이 말을 바꿨죠. 그래서 검찰의 해유에 의해서 허위 진술했다.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그제 청문회까지 거기서도 또 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왜곡해서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청문회에서 1인 쇼까지 다 벌였는데 결국은 그 내용 그들이 막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은 이화영 주장을 가지고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은 지난 6월에 조작이랄 것도 없이 그러면 아예 이화영을 빼버리자. 이화영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6월에 이재명을 기소를 하면서는 공소장에 이하영 자백 진술을 적시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처음에 증거 검토 단계에서부터 배제를 했다. 이하영이 번복한 진술을 보고를 했다는 것을 배제를 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뺐다. 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하영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말만 믿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겠느냐. 이하영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대북 송금 혐의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하영 없어도 된다. 자,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이하영을 출장 보고서 이제 부지사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은 출장 가서 중국 가서도 중국 사람들 만나고 막 했죠. 만났던 출장 보고서를 이재명에게 올리겠죠.
그러면은 도지사에게 왜 그 사람들을 만났는지 다 이야기했겠죠. 그 안에 보면은 이재명의 방북, 스마트팜 사업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화영이 쓴 출장 보고서죠. 그리고 경기도 문건들, 다른 문건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그때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에게 나를 좀 초청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들도 있었죠. 그 공문들도 다 확보가 돼 있고 조선노동당에게 돈을 주고 받은 영수증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 진술 차고 넘친다는 거죠. 경기도 문건,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 이들이 북한 접촉 증거 등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북선거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것을 이화영의 진술을 뺀 것을 두고 검찰이 다른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을 정인으로 부른 것은 이재명 재판에서 이화영의 자백 진술 신빙성을 흔들겠다는 의미였는데 검찰이 관련 내용을 애당초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화영 진술이 이재명 재판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친다. 그래서 그제 나와서 헛심을 썼다. 그 헛심을 쓰느라고 오히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김영태 변호사와 이화영의 녹취 파일이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다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 때려다 큰 혹을 붙인 상황이죠. 혹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검찰이 공소장에 안 넣기 때문에. 자, 제가 그 세 가지, 녹취록에 나온 세 가지를 그 말씀을 들었고 오전에는 제가 이재명에게 새로 제기된 의혹이 세 가지죠. 이 녹취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부분하고 정치 자금, 대선 때 자금을 줬다는 거하고 법원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원 로비는 바로 재판 거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고 오늘 저녁에는 나머지 그 녹취록에 나온 두 가지 부분, 법원 로비는 말씀을 드린 거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정치 자금을 또 김성태가 줬다는 것,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줬고 이해찬이 그것을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썼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저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